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얘기부터 오늘 해보겠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요. 조금 전에 저희가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기자들한테 한 말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윤 대통령과 거침없이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세요? 일단 이뇨한 위원장 자체가 저희 당으로 봤을 때 또 국민들을 봤을 때 거침없는 인사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까지 저희 당이 그동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네. 그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좀 끌려다니는 거 아니었냐 예. 이런 비판을 또 좀 많이 예.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거침없이란 말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네. 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미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정부에 휘둘리지 않는 당 주도권, 당 네. 주도권을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직접 이야기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네. 그런데 야당에서는 실제로 권한, 정권을 줄 수 있겠느냐. 김기현 대표가 정권을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정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비판이 있거든요. 그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네. 임명 일성으로 한 얘기가 이제 과거 이건희 회장의 발언을 이용해서 그렇죠. 아내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겠다 예. 이렇게 강력한 그 개혁 변화 의지를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사실 당과 현재 당 대표와 대통령으로부터의 권한 이미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 혁신위가 이뇨한 혁신위가 어떤 일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뭐 정말 정권을 준다는 예. 일종의 좀 구두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런 게 일단 전제가 되어서 혁신위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해야 제대로 혁신위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박형수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어떤 그 관계,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실이 건전한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이 대통령제 하에서 네. 뭐 대통령 당이라는 말도 있지만 집권당을 대통령 당이라고 부르거든요. 프레지덴셜 파티라고 해서 예. 그 야당은 반대하는 대통령의 반대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 대통령과 여당은 한 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그 한 몸이 앞에서 끌고 가고 뒤에 쫓아가는 모양이냐, 네. 2인 3각으로 나란히 가는 모양이냐, 아. 여기에 따라 다른데 예. 지금까지 우리 당의 모습은 좀 대통령한테 좀 눌려 있는 모습이 아니었나.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대등한 수평적인 관계로 예. 다시 조금 바로잡는 그런 지금 시간을 혁신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그렇군요. 같고요. 앞으로 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혁신위원으로 올 거라 생각하고 일단 네. 이뇨한 위원장 자체가 그런 일을 하기에 매우 좋은 그런 네. 경험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과 뭐 기회가 되면 거침없이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는데 기회가 올 것 같습니까? 네, 얼마든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이제 정청래 의원 이야기 좀 잠깐 들려드렸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요. 어제 회의 때 어떤 말 나오냐 들어봤더니 어제 회의 때는 이뇨한 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네네. 예, 근데 오늘 나온 겁니다. 그런데 표현이 좀 핫바지 혁신위원장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네네. 왜 이런 표현을 한 겁니까? 일단 이제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위원장에게 지금 말대로 이제 전권을 줄 수 있는 예.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예.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이뇨한 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거침없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그러면 네. 이 모든 문제를 어디서 양산이 됐느냐? 거침없이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거침없이 왔기 때문에. 예.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의 힘에서 오고 국민을 바라보고 할 때 정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네. 지금 대통령이 1년 반 동안 국민들이 바라볼 때 국민 바라보지 않고 민심 돌아보지 않고 거침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온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날카로운 경고장이 좀 날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김기현 대표도 거침없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또 다른 거침없는 인사혁신위원장이 왔을 경우에 이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러면 혁신위원장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무리 투수 같은 역할도 필요한 거거든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체제 하에서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네. 했을 경우에 그 틈새 시장을 보고 예.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규정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저는 일단 너무 나오면서 거침없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 상당히 그러면 불협화음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다. 불협화음이요? 그럴 가능성이 큰 것이죠. 예. 왜 그러냐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네. 뭐냐면 제도 혁신이 있는 거고 하나는 인적 쇄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게 제도 혁신이 어떤 겁니까? 공천 룰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그럼 공천 룰은 결국 인적 쇄신하고 맞물려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럼 혁신위원장은 이 역할을 하라 이런 역할로 주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건데 그렇군요. 과연 그러면 혁신위원장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고 하면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세력 아닙니까? 네, 그 세력을 네. 어떻게 할 건가? 첫 출발은 절제된 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지금 너무 힘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상당히 일단 모습에서 예. 걱정된다. 혁신위원장 맡은 지 이제 이틀째여서 예. 과연 이제 혁신위원을 또 누구를 할지도 그렇죠. 관심인데 비윤계에서 혁신위원이 나올 것으로 보세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본질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혁신위원회가 떴느냐? 예. 그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도가 30% 초반이나 30% 깨지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한 위험 시그널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혁신의 대상이 누구냐예요, 도대체. 예. 그런 거 봤을 때 국정의 난맥상을 만들었던 그 중심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아닙니까? 그리고 예.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혁신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혁신위원장인 이뇨한 위원장이 이걸 혁신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당 상당히 어려운 혁신위원장인데 대통령실 혁신에 그렇죠. 관여할 수는 없죠. 없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의 큰 문제를 양산했던 가장 본사는 그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김기현 대표 체제였는데 네. 이걸 빼놓고 과연 그러면 인적 쇄신이라고 했을 경우에 인적 쇄신은 어디로 갈 겁니까? 예. 국 총선 앞두고 나서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선 의원이고 예. 다선 의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TK, PK 아닙니까? 네. 여기를 손을 대겠다라는 뜻인데 네. 그러면 예측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못할 것 그러면 같아요? 어떻게 혁신위원장을 내세워서 어떻게 된 거냐면 김기현 대표가 할 수 없는 일을 예. 대통령실이 아니면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김한길 위원장이나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예. 칼질을 여기서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 싸움 자체가 네. 판이 복잡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판이다. 이렇게 묵혀지는 것이죠. 상당히 좀 더 어려울 것이다. 더 네. 충돌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 중 하나였는데 공천 룰도 본격적으로 좀 논의하고 또 이야기해야 한다. 뭐 험지에 나가야 한다. 뭐 여러 이야기가 나와요. 중진 의원들, 삼선 의원들. 먼저 우리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예. 인선이 되고 갑자기 민주당과 언론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뭔가 상당히 큰 게 왔다. 그래서 그 이뇨한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시비를 걸지 못했어요. 예. 사실 시비 걸 수가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조와 그 본인이 예. 정말 뭐 푸른 눈에 뭐 예. 한국인이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리지널 한국인이고 고향이 1등 한국 순천이시죠? 네, 예. 전주에서 태어났지만 순천에서 예. 자랐고요. 예. 1등 한국인이다. 그 선조부터 해서 대한민국의 독립과 그 호국과 예. 그 본인의 민주화까지 예.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을 곳곳에서 그 정말 긍정적인 역할을 해오신 분들이고 그런 가문이기 때문에 예. 그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는 거고 그런데다가 이제 오늘 이제 하루 지나서 정청래 예. 최고위원이 뭐라도 트집을 잡고 싶고 그리고 저희 당이 지금 이뇨한 혁신위 체제가 순항을 해서 네. 다시 국민들로부터 좀 기대를 좀 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네. 거침없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해 온 거죠. 오히려 보면 예. 그런 민주당 이재명 체제가 지금 어떻게 지난번에 그 단식과 그 네, 구속영장 그거 부결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시 안정을 찾은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지뢰 같은 게 다 매설돼 있거든요. 이재명 예, 대표의 예, 개인 예.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은 남의 집 걱정할 일이 아니고 네. 집안일 걱정 잘 하셔야 되고요. 예. 좀 그리고 더 민주당 얘기도 할 겁니다. 바지 사장이라고 했는데 예. 김기현 대표는 전문 경영인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뇨한 위원장은 우리가 김종인 전 위원장님을 보고 뭐 정당 소생술사라고 했는데 네. 좀 김종인 위원장과 비슷한 그런 성과를 낼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 이런 말이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저는 이재명 정청래식 악화 정치가 우리 국회와 정당 정치를 망쳐놨다. 예. 이재명이라는 정치 악화의 정치가 우리 정치를 이렇게 나쁜 길로 만들어놨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런 이재명 정청래식 정치를 이제 좀 그만할 수 있도록 우리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예. 저희 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를 좀 혁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뇨한 그 혁신위원장이 이제 혁신위원 가운데 천하람 당협위원장이요. 순천갑 네. 당협위원장. 좀 혁신위원 제안을 했는데 거절한 것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도 비윤계 또 어떻게 보면 순천 갑을 당협위원장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영입을 했어야 하는데 들러리 쓰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내년 총선에서 뭐 천하람 위원장이 되었던 뭐 다른 좀 비판적인 분들이 되었던 우리 당의 승리를 다 원하는 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리고 정권은 바뀌었지만 의회 권력이 그대로 거대 야당 민주당에게 남아 있어가지고 네. 사실 우리가 대통령께서 하고자 했던 그 뭐 교육개혁, 연금개혁이 노동개혁이라는 게 다 판판이 민주당한테 막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진정한 정권 교체를 하려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당이 지금 현재 모습으로 좀 부족하니 예. 바꾸고 개혁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네. 그 천하람 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주류 진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네.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지금 좀 더 합심을 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혁신위원 거절 왜라고 물었더니 천하람 위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에 허수아비할 생각 없다라면서 이미 만들어진 공천 룰도 다 있다라고 하면서 실천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민주당에서 한번 어떻게 보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혁신위원 제안을 거부한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한 거죠. 이제 인유한 혁신위원장으로 실질적으로 아마 혁신이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고 그 예. 판을 결국은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가장 큰 원인인데 예. 그 대표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의 완충지대로서의 인유한 위원장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이것은 꼼수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을 했겠죠. 예, 그리고 예. 그 판에 내가 놀아날 수는 없다라고 예. 하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예. 거절했을 것 같고요. 예예. 그러니까 이제 인유한 위원장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당연히 혁신위원장으로 모셔왔기 때문에 그분이 예. 성공을 기원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한국 정치라고 하는 것이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왔고 우리가 민주화도 이루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정당 내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도 외국인인 예. 한국인 귀화를 예, 했다고 하지만 국민입니다. 예. 그것도 의대의 특별귀화죠. 교수 아닙니까?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분을 모셔다가 혁신위원장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에 내적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 예. 이제 국민의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예. 내적인 힘도 안 받쳐주는 거고 그 외과 수술적인 측면에서 인유한 위원장을 모셔왔는데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국민의힘 내부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인가라고 네.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대로 혁신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또 하나 보죠. 예. 인유한 위원장이 그러면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 판단을 하기도 어려울 거고 네. 당내 역학 구조도 어려울 예. 텐데 그러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예를 들어서 손을 내밀어서 좀 얘기를 조언을 듣지 않겠습니까? 네. 그 조언급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뒷배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인유한 위원장의 뒤에는 누군가가 힘을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허수아비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잘 들었습니다. 일단 뭐 내일 혁신위원들도 한 6명인가요? 7명 발표한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고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고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 이준석 신당 창당설 또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 전 대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지금도 내가 당의 대표까지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딱 단절을 하고서 어떻게든지 내년에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나는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국회에 들어가는 방법. 뭐 신당 여러 가지 창당에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비례대표. 비례대표도 출마? 아니고 뭐 어디 가서 뭐 자기가 적절히 좋다고 하는 데 가서 출마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해라. 무소속으로 출마라든지 또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같이 할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는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신당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배제하지 않고 가는 거죠. 저는 신당을 고민하고 있지 않지만은 네. 제가 신당을 만약 하게 된다면은 저는 비례신당 같은 거 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비례신당에서 이준석의 입성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무슨 뭐 이런 할 거면은 오히려 정당으로서 진짜 무슨 정의당 같이 이념정당 할 거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다수당이 되기 위한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봅니다. 네, 김병우 의원께 물어봐야겠는데 이준석 전 대표 바로 전 당 대표였잖아요. 근데 뭐 신당 창당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가능성을 아예 닫아놓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신당을 창당하는 것은 매우 또 물리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당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당이 이렇게 쪼개지면서 그 새롭게 이제 탈당해서 만든 당이 정말 갓난 신고를 겪고 다시 네, 통합이 되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친정으로. 그런 과정을 이준석 대표도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로 네, 다 네. 겪었기 때문에 예. 그런 그 당을 새로 만들고 그 당을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에서는 좀 더 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준석 전 대표가 됐든 유승민 전 의원이 됐든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요. 서로가 조금 더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예. 좀 우리 전체의 모습을 내 자신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면에서 서로 좀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태도를 먼저 좀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의원이 선거에는 내부 총질한 사람을 앞세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선대본부장, 유승민 경기선대본부장 쌍두마차로 한번 끌어보자 이런 이야기 했어요. 네.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가장 그 검증된 방법이 사실 19대 총선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 체제였거든요. 네. 그때 저희 당이 그때 여러 가지 사건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뭐 여러 가지 당내에도 안 좋은 악재가 터져가지고 19대 총선을 앞두고 이건 폭망이다 예, 이렇게 예. 해서 결국 박근혜 당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옹리 추대를 하고 예.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거의 재창당 수준의 예, 당을 예, 바꿨습니다. 예.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들어섰고요. 앞으로 선대위 공관이 구성이 될 텐데 그때 박근혜 비대위에서 했던 것만 잘 벤치마킹해도 우리가 네.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신당 창당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예. 그럼 자 박성준 의원께 여쭤볼게요. 저 이제 김병우 의원님이 말해가지고 네. 토를 안 달고 싶은데 예. 그 당시 새누리당 창당했을 때는 박근혜라는 분은 선거의 신이었어요. 여왕이었단 예, 말이에요. 예. 그것이 이제 성립됐기 때문에 정당이 창당되고 혁신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왜 떴냐? 예. 그럼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니까 신당이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면 신당이 뜨는 거고 또 신당의 탄력이 받으면 대통령 지지율은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럼 예. 과거에 대선 과정에서도 이준석과 윤석열 후보와 갈라졌을 때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뭐냐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을 기반으로 했던 지지층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고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가는 형국이 되는 그 신당 그런 창당 가능성 높다고 신당 보세요? 창당 가능성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빠질수록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아. 탈색하려고 하는 거겠죠.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또 그 악순환인 신당 게 뭐냐면 창당은 네. 이준석 지금 전 대표라든지 유승민 네. 전 의원이 탈당을 해서 신당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준석과 유승민을 내세워서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른다? 보기도 싫은 건데 네, 어떻게 네. 그 사람들 내세워? 하태경 의원, 하태경 예를 들어서 의원이 이렇게 그러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이준석과 거예요. 유승민의 예.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더 취약해지는 거고 예. 그 당은 어떻게 되면 이준석과 유승민의 당이 돼서 헤게모니를 여기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네.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하나는 지금 선거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지난 대선에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게 예. 왜 이준석이라는 그 사람이 대선 대표일 때 민주당이 왜 힘을 많이 못 썼냐. 예, 예. 이준석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공중전, 여론전, 기동전, 게릴라전을 한 거 아니에요 혼자. 예. 이 방송, 저 방송, 저 방송, 이 방송 그 당시에 나가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을 집중 공격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 역할이 컸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윤석열 예. 후보가 어디 나와서 방송을 제대로 했습니까? 그 당시 이준석 대표가 전면전, 그것도 공중전, 여론전을 폈단 말이에요. 예. 지금도 왜 신당이 저렇게 가능성이 있느냐? 이준석, 유승민이 방송 나와서 자신들이 윤석열 정부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내세우면서 예. 확실한 각을 세우기 때문에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한마디로 또 한마디 더, 그러면 이뇨한 위원장이 이 정치 구도화에서 이걸 타파할 수 있느냐? 예.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무적 판단과 이런 걸 가지고 이준석, 유승민 다 치고 네. 지금 민주당도 다 치면서 그 전면전을 내세워야 되는데 네. 그럴 능력이 있느냐는 이뇨한 위원장은 회의장이라는 통합을 거예요. 강조했기 때문에 통합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예. 통합이라고 하더라도 방송에 나와서 정말 자기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정말 국민에게 내세우고
그걸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민주당 있잖아요. 예, 예. 비명계 의원들 5명 네네. 징계 지금 뭐 당원들이 직접 징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요청했고 5만 명 넘게 지금 그거는 이미 동의를 이제 했고 당대표가 절차가 월요일 날- 들어간 거죠. 아니 월요일 날 당대표가 와서 네.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첩보동의안- 왈가왈부하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가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거죠. 아 그래요? 작은 차이를 밀어둔 게 극복하고 아니에요?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단합의 길로 가자라고 당대표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이 저는 이제 당내 분위기로 이제 분위기가 그래요? 잡힐 거라고 봅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런 일이 그럼 없는 아니 왜 그러면 겁니까? 정당 내에서는 이제 여러 목소리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정청래 왜 의원은 그러냐면 아니다 밀어놨다라고 하던데.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제가 볼 때 이제 당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예. 그런 정치 언어를 했기 때문에 당원들도 그 방향으로 저는 아 그런데 수긍하고 갈 거라고 오늘 봅니다. 뭐 여러 언론 뭐 그동안 계속 언론에 나왔던데 그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 친명계 당협위원장들 내지 친명계에서 적극적으로 아니, 지금 뭐 아니, 나서고 그거는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금 저희가 정리를 저 했습니다. 화면을 좀 보면 자객 공천 아니, 이야기도 나왔고요. 자객공천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예, 게 예. 지금은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국민의힘도 경선이 기본 아닙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제 지역구에 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모든 현역 의원들의 박성준 의원님은 친명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친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 출마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예. 다 그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현역 의원에게는 경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정치 출마자는 당연히 그 경선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뛰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러면 예. 반명이기 때문에 어떤 후보는 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그 네.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요? 예, 그러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